안녕하세요. 예, 약보다는 자연치유건강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상향철입니다. 오늘은요, 제3편에 되겠는데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 암을 치유하는 종양 심리 마음 테라피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이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한테 상냥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 자신한테는 상냥하지 않고 타인한테는 상냥하게 살아서 문제가 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하여튼 암을 치유하는 암 진단 후 마음관리법이죠. 암을 치유하는 종양심리 마음테라피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이것을 이제 종양심리 마음테라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창안하셨다고 해야 되는데요. 1981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분의 이름은 칼 사이먼튼입니다. 미국의 그 오리건주 대학병원의 종양방사선과 의사예요. 특이하죠? 이 표준의학을 하는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이라고는 암을 갖다가 방사선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종양방사선과의 전문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분의 부인이 스테파니 매튜스 사이먼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이 두 분이 잘 만나서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 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평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1971년 시작을 해요. 이 오리건주 대학병원에서 종양방사선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설립을 하게 되고 81년도에 세계 정신의학회에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이 암을 진단받은 후에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걸쳐서 전 세계에 있는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제가 이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7가지 부정적인 마음, 즉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자책, 죄책, 우울감, 외로움, 배신감 등 이런 것들을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뭘 써서 바꾸냐면요. 이분은 이미지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암 환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바꿔주는 변화를 한번 줘본 거예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분이 이제 이걸 직업으로 삼게 되는 이 부인과 함께 이걸 평생의 직업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시작한 계기를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저는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어요. 직접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분의 말씀은 1971년도에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핵심은 뭐냐면 방사선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현대의학적인 진단을 받게 되면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줘도 좀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생명의 연장을 한다 해도 삶의 질은 너무 떨어지니까 말기암에 진단받으면 보통 이제 이런 치료를 안 하는 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암을 진단받았는데 나이, 병, 체격 다 유사해요. 조건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치료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지는 환자도 있고 점점 나빠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도 있더라. 이 차이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이거에 이분이 정말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심리 문제를 이제 부인인 그 심리학자인 부인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암과 마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제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제가 다 번역을 한 책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일본에 가서 프로그램을 3번 정도 해요. 이분이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이제 3번 정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같이 받았던 이분이 누구냐면 기와바타 노부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분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보고 또 그 프로그램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그 사이먼 선생님이 한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책으로 담은 거예요. 일본에 이분의 저서로. 그래서 암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불평자리 출판사인데요. 여기서 통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물론 이제 우리 통역하고 있는 일본에 같이 갔던 그분과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책을 하나 한국에도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이 책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기도 해요.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냥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건전한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81년도 세계 정신의학회에, 이 정신의학회는 아마 정신과 의사들을 포함해서 마음에 관련 있는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는 이 학회인데, 이곳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이제 최초로 이런 문헌적인 어떤 고찰이라든가 연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자가 1971년에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분의 이름은 그 마크 레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진행성 그 인후암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시한부는 3개월이에요. 나이는 6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고요. 하여튼 이 환자가 오리건주에 있는 대학병원인 암센터에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에드워드 마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수명이 3개월, 길어야 3개월이었어요. 뭐 1, 2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현대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종양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서 음식물은 뭐 넘기는 것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침도 넘기고 물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사이먼 선생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의국이라고 하는데, 병원 안에서 이제 이분을 어떻게 치료할까, 뭐 이제 방사선과에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사이먼 선생님의 상사가 되는 그 부장님이죠. 방사선과 그 부장님께서는 이 마크레인 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인데, 지금까지 내가 모든 환자를, 정말 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와 같이 심한 환자가 살아나가는 환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방사선을 하면, 항암을 하면, 수술을 하면, 표준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악화하고 그리고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여튼 그의 진단이 뭔가를 하면은 더 빨리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쉬셔라 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전체 이야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쫙 옆에서 이렇게 사이먼 선생님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이먼 선생님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는 내가 이분한테 무엇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런 제안을 했대요. 당신만 괜찮으면 내가 이런 이미지요법, 뭐 이게 문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사이먼 선생님한테 꼭 부탁한다고, 자기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치료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하여튼 수술도 어렵고 항암제도 어렵고 방사선이나 뭐 항암제 같은 거 하면 할수록 진행이 빨라져서 더 나빠지고 삶의 질도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사이먼 선생님은 이 마음 테라피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지면 이 방사선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먼 선생님이 마크레인이라는 이 환자한테 무엇을 했냐면은 이 첫 번째는요, 이 질문을 하나 준 거예요.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렇게 시간을 좀 줬는데 이 마크레인이라는 환자가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생각하고 있다가 오랜 시간 만에 이렇게 답을 했대요. 낚시를 좋아했던 분인데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는 자기가 낚시를 참 많이 다녔다. 하루 종일 낚싯대를 이렇게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으면 뭔지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뭔가 좀 기분도 좋고 뭔가 상당히 자기가 기뻤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CEO예요. 상당히 중견기업의 CEO로 그 하나의 기업을 일구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살면서 삶에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삶을 좀 릴렉스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특히 이분은 그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걸 수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 당신 침대 위에서 낚시하고 있는 상상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해서 이미지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한테 하루에 아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점심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저녁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잠자기 전에 이 상상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그 마크레인이 이제 사이먼 선생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상상 속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낚시하는 것보다는 이 훨씬 더 재밌었다. 커다란 물고기를 갖다가 낚을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고 이미지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실제보다는 이게 기쁨이나 행복이 훨씬 더 커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마크레인이 사이먼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하면서 너무 기운이 젖어 있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자기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에너지가 이 치유의 힘이 돼가지고서 그 암을 점점 작게 하고 암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상상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암을 없애는 이미지를 똑같이 한번 해보자. 또 며칠이 지나서 이 마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이먼 선생님한테 찾아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이먼 선생님이. 그래서 원래 뭘 하더라도 기운이 없는 상태가 되면 하고 나서 또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정도 기운이면 이게 방사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는 마크레인이라는 이 환자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방사선을 하는 상상을 한번 이미지로 해보자. 방사선을 할 때에 방사선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해서 정상세포는 기운을 막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암세포에는 방사선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사라지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한테 다시 며칠이 지나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분이 찾아왔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이분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운도 생겼고 이제 뭔가 먹을 수 있는 힘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에너지가 하여튼 넘쳐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방사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방사선을 하게 된 거죠.
아주 고용량을 방사선을 하도 될 정도의 이분의 힘이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선과 함께 이 이미지요법을 같이 사용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진찰실에 휠체어가 문에 쾅쾅쾅 부딪히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사이먼튼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외쳤대요. 치킨 네버 소테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치킨 요리거든요. 이 치킨 네버 소테라는 것이 그걸 먹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닭고기 고용물이잖아요. 물밖에 삼길 수 없고 또 죽 정도도 삼기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치킨 먹었다라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때 사이먼 선생님이 솔직히 기뻐할 수가 없었대요. 상당히 불안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올라오면서 치킨 네버 소테, 즉 닭고기 고용물을 먹고 이거 막혀갖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오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기색을 이렇게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이 그때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먼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안 가르쳐도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도 이런 경과를 보면서 자기 마음도 좀 편안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고 해요. 좀 더 고용량의 방사선을 가지고서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치료법들을 계속 들어갔던 거죠. 즉 이미지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같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4주 정도 지났는데 이게 놀랍게요. 이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요법, 이미지 상상요법이죠. 이런 것을 매일매일 방사선한 사람들한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인데요. 하여튼 이분은 1개월에 암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이제 퇴원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고용량의 방사선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뒤에 상당히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잖아요. 항암도 그렇고 방사선도 그렇고 뭐 수술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속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항암하고 나면 그런 현상들이 고용량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한테는 그런 것들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8주 후에 이분은 이제 퇴원하게 됐는데요. 표준 치료로 항암 방사선이나 수술이라는 치료로 가능성이 0%인 이런 말기암 환자라도 이게 이런 방법으로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현대의학을 하시는 그 사이먼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첫 환자를 보는 이 충격이 사이먼 선생님한테 그 표준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LA 주변에다가 사이먼튼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센터라고 해가지고서 사이먼튼 요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그 뒤로 81년 이후로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81년 이후로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말기암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정말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법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말기암 환자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분과 이분의 부인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계속 나오게 되죠. 병원에서 했던 과정들을 이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모아가지고서 81년도에 세계 정신의학회에 호주에서 열렸던 건데요. 거기에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그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종양심리 쪽에 뭐 조금 도움은 된다라고 정도까지는 했지만 의사들로부터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예요. 근데 81년 이게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난 이슈가 된 거죠. 마음과 암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라도 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었는데요.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9회에 걸쳐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여튼 제가 이곳에 인턴으로 3번 정도를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한번 이걸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또 좀 더 81년도 이후에 더 또 좋은 마음 테라피 방법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9회 동안 했던 것을 제가 12회에 걸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건데요. 하여튼 이 분의 연구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71년 10월이라고 그 사이먼 선생님 항상 날짜까지 기억하시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학적으로 불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159명을 모아요. 그래서 이 수명이 12개월 말기암이니까 12개월 이내인 사람들만 이제 연구한 거예요. 159명을 4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81년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다 현대의학 진단대로 사신 거예요. 많이 더 살아야 2개월 이 정도 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준의학만 했을 때.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4년간 조사를 한 건데 그때에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망한 평균 그 수명이 20.3개월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4년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또 쑥 올라가요. 이게 수치가. 하여튼 병원 치료만 받은 사람은 12개월인데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만 한 사람과 이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4년 이후에 이게 또 중요해요.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63명이 나와요. 63명. 퍼센트로 따지면 한 40% 언저리가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63명이 살았으니까 40% 언저리가 살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현재 봤을 때는 요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은 80년대 이 결과는 엄청났죠. 하여튼 삶의 질도 높여주고 평균 수명도 높여주지만은 완전히 또 치유된 사람들도 이렇게 4년 이후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81년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서양의학하는 과학자들의 어떤 공통된 또 확인이 해야 되죠. 그분의 이야기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했던 거예요. 병원이 스탠포드하고 버클리예요. 이제 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대학병원에서 89년도까지 10월까지 81년도에 이런 결과를 보고서 89년 10월에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악성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말기암이죠. 마찬가지 7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쑥 올라가요. 그 뒤에 36.6개월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아닌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했던 마음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명상이라든가 단순히 그냥 하나 시각화라든가 인지행동요법이라든가 이런 마음 치유를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별개로 했던 사람들은 또 18.9개월이라고 하는 또 삶을 살게 해요.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상담만 받아도 도움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도움되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훨씬 더 삶의 질도 높아지고 수명도 좀 길어지고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암과 마음의 관계가 암세포의 이 성장과 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 사이먼트의 종양 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창안되게 된 이 계기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번역을 해서 책으로 또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암 진단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감정, 그 중에서 7가지 어떤 부정적 감정,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자책, 죄책, 배신감, 우울감, 외로움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 병을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과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생활 속에서 하시게 되면 결국은 암은 스스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 진단 후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암 진단 후 마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냥하게 릴렉스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